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업종은요, 전력기기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전력기기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죠.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을 크게 키웠는데 그 안에서 AI 버블론이 재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력기기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히토류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국이 히토류를 말 그대로 무기 삼아, 카드 삼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히토류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금 주요국들의 히토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올해 4월 그리고 10월에 1차, 2차 수출 규제를 하면서 각국은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를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의 자원 정책이 유의미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이제 정부가 보조를 해줬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생산세액 보조금 아니면은 뭐 세액 공제 아니면은 생산 보조금 이런 식으로 정부는 한 발 뒤떨어져 있고 실제 경쟁은 기업들이 한다라는 룰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국가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텔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국영 기업을 삼아가지고 미국의 행정부가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MP 머티리얼스 히토류 기업도 지금 미국 전쟁부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트릴로지 메탈스 그리고 뭐 리튬 아메리카스 이런 희소 광물 관련해가지고 미국 행정부가 직접 지분을 인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가장 핵심인 질문은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이 기업 아니면은 이 섹터에 직접 지분을 인수할 건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토류가 한때는 시장에서 테마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가 이렇게 트렌드로 부각이 된다면 히토류 관련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증시에서 이제 테마와 트렌드를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에는 사실은 테마주로서만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AI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액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이거는 메가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히토류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테마주와 실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좀 혼돈돼 가지고 이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히토류 기업들을 볼 때 실제로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라는 기업들로 조금 압축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하면서 공급망 측면에서는 뭐 완성차 제조업체라든가 방산업체들 비중국산 히토류를 구하려고 지금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치르든 간에 중국산이 아닌 히토류, 중국산이 아닌 연구자석은 계속 구매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한국의 JS링크가 공격적으로 연구자석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후년 2027년까지 7,000톤에서 9,000톤 정도 연구자석 생산을 하겠다라고 비전을 세웠는데 이게 굉장히 담대한 목표입니다. 미국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MP 머티리얼스의 목표가 1만 톤 생산이니까 한국에 어떻게 보면 좀 중소기업이죠. 알려지지 않은 JS링크가 7,000톤에서 9,000톤 생산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테마에서 이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은데 히토류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중심으로 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세워줬고요.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뭐 올해 여러 가지 주도 섹터가 있었죠. 조방원이 있었겠지만 전력기기 역시 올해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AI 산업 성장에 따른 데이터 수요 급증과 함께 전력기기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과 전력 소비량
수요량,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전력기기 업황을 읽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의 동향을 잘 파악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은 어닝을 발표할 때마다 장기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1년치가 아니라 5년치를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많은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회사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닝콜을 했는데 향후 5년 동안 자기네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매년 9.8%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전역으로 봤었을 때 지난 20년 동안 전력 수요 성장률은 0%에 가까웠거든요. 그게 지금 20년 만에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 배경은 데이터 센터도 있고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대형 공장 운영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수요 전망치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캐펙스 증설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5년 동안 72빌리언, 그러니까 한화로 보면은 100조 원 정도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캐펙스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사실은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 유틸리티 회사들한테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이 경영진들이 이 가이던스조차도 자기네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전망치는 확정된 계약건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 거지 실제로 협상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 계약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 가이던스 역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력기기 회사들을 보면은 주가가 저점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한 3년 가까이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차트만 보면은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좀 무섭다. 근데 너무 올라서 무섭다라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차 사이클이 시작이 됐고 1차 사이클보다 지금 2차 사이클의 수요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주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미국 유틸리티 회사의 가이던스에 집중하자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죠. 지금 미국 전력 수요가 5년 동안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9.8%, 10%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전력 공급 방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엔비디아의 기술 블로그에 10월에 800VDC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는 400볼트에서 전력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전압을 2배 높여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고전압으로 전력을 받냐? 라면은 발열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GPU의 설계가 더 조밀화되고 연산이 높아지면 연산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발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전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류를 내리면은 구리선에 있는 발열 문제 역시도 그 저항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지금은 400볼트인데 2배 올려가지고 800볼트로 전력을 공급받겠다라는 거를 개념을 지금 제시를 했고요. 내후년 정도 들으면은 한 800VDC 관련해가지고 실제 수혜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파트너 업체들이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GE 버노바, 이튼, 버티볼딩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랑도 MOU를 체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향으로도 또 사실은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력기기 안에서 각각의 종목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력기기 관련주 중 하나가 효성중공업이 될 텐데 AI 훈풍을 타고 주가 200만 원 선을 넘었고요. 목표 주가 300만 원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찐 황제주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호재 포인트도 좀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은 효성중공업 주가 흐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미래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이클
사이클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세 가지에다가 이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수주 잔고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성장률, 밸류에이션 확장, 이렇게 세 가지 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은 두 번째, 수익성이 지금 3개분기 연속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지금 200만 원을 넘고 300만 원을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효성중공업의 북미 생산법인의 생산이 조금 효율화가 안 된 부분도 있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았는데, 지금 이미 중공업 사업부 영업이익률 17%가 나왔고요.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닝 발표를 할 때 북미 생산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35%인데 이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공업 사업부가 17%, 영업이익률이 17%인데 북미 매출액 비중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북미 생산법인의 생산량이 더 증가하면은 이 영업이익률 35%에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제는 북미 생산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따라갈 것이고, 이 생산 효율화 지속이 계속 될 건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캐펙스 증설 시점 체크를 하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체산 화물 연료 전지죠. 이 부분도 극대화돼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데 최근 수주 현황과 함께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연료전지 전체 시장의 트렌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블룸에너지, 그다음에 두산퓨얼셀 이렇게 각각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분기 어닝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블룸에너지의 어닝콜이 정말 슈퍼스타 기업이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력 병목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를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때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가 하나의 선택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콜 때 블룸에너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라클의 계약을 55일 만에 완료를 했다라고 했는데, 계약서상에서는 오라클이 90일 만에 연료전지 설치 끝내고 전력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약서는 썼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개월 만에 계약이 다 끝나고 전력 공급이 딱 된 거죠. 그러면서 블룸에너지가 지금 캐파가 1기가와트인데 내년 말까지 2기가와트로 증설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가장 시장의 핫한 이슈인데, 그 수요에 제일 잘 맞춰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연료전지 회사인 블룸에너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어닝콜을 했었는데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영업 손실 폭이 커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프로젝트 2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납품 예정인 프로젝트가 11월로 밀리면서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비용단에서는 SOFC 생산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영업 비용이 한 40억 원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대부분 좀 이 공장 관련된 고정비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납품 예정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4분기 때 납품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SOF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초반에 가동률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고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고정비는 메이크업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전력기기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진전기 토픽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전력기기 안에서도 더욱더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송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를 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고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증설 효과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5년 3분기, 4분기 실적부터 이제 반영될 예정인데, 지금 국내외 기업들 공이 다 증설이 조금 늦었어요. 결정을 내리는데 다운 사이클이 좀 길었다 보니까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많았었겠죠. 근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신공장
신공장 완공이 끝났고 올해 상반기 때 램프업, 가동률을 올렸고 하반기 때부터 증설 효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주 프로젝트 향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3분기 때부터는 미주향 프로젝트가 반영이 되면은 이게 마진이 좋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일진전기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전력기기 최선호주는 일진전기였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남인식 SK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